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파트 7의 2탄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6부터 레슨 8까지 진행할 텐데요. 튜플과 닮은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릴 거고, 값이 변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플과 리스트와 튜플을 왜,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6, 리스트입니다. 튜플과 굉장히 많이 닮았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소가로 기호가 아니라 이 대가로죠. 대가로 기호로 서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목들을 클론계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은 튜플과 같죠. 단 하나의 다른 점은 소가로냐 대가로냐의 차이입니다. 자, 하지만 이 대가로 기호는 튜플처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생략을 한다면 튜플과 리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반드시 대가로를 붙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즈. 여러분들 친구들의 점수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대괄호 기호 열고요. 지금 85점, 92점, 98점, 71점을 받아서 나중에 평균을 구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스코어즈 값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확인해 보면 방금 전에 입력한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스코어즈라는 리스트도 튜플처럼 색인이 매겨집니다. 양수 색인, 음수 색인 동시에 매겨지기 때문에 튜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값을 출력해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첫 번째 값은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스코어즈 85. 두 번째 값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겠죠. 자, 마지막 값은 어떻게 가져오죠?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요. 역색인인 -1 사용해서도 동일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문자열의 길이를 체크했던 기본함수 len 기억하시나요? 여기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으면요, 항목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스코어즈에 잘못된 범위의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의 값이 말랑말랑하다고 말씀드렸죠?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튜플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스코어즈의 세 번째 값을 바꿔볼게요. 자, 몇 점이죠? 98점을 88점으로 정정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값을 확인해 보면 80에 92, 88, 그죠? 98이 88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친구 한 명의 점수를 더 더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코어즈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app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기본 함수여서 함수명만 넣으면 됐죠. print라든지 뭐 input이라든지 len이라든지 또 데이터 타입을 바꿨던 int라든지 뭐 string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함수명만 쓰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점을 넣어서 사용해야 되는 함수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점을 치고 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메소드를 한글로 번역하면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 함수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메소드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append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append 괄호 열고요. 값을 9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다시 스코어스 값을 확인해 보면 자, 여기 90이 추가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리무브입니다.
이번에는 88점으로 들어가 있던 친구 값을 한번 떼볼게요.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스코어서 넣고요. 점을 넣고 리무브 해볼게요. 리무브. R이 넣고 탭 치니까 리무브랑 리버스 두 개가 있으니까 팝업 창이 떴네요. 리무브 하겠습니다.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제가 제거하고 싶어 하는 항목에 값을 넣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쳐볼게요. 그 다음에 스코어스 값을 보면, 자, 여기 있던 88의 값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엔 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색인 위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스코어스에다가 이번에 사용할 메소드는요, 인서트입니다. 자, 인서트. 그렇죠? 인서트에다가 이번에 네 번째 항목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1을 뺀 3에다가 값을 77을 넣어보겠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그러고 나서 값을 확인해 보면, 자, 이 77이 여기 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없던 77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어펜드 같은 경우는 맨 끝에다가 값을 더했지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삽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정한 색인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것은 팝입니다. 팝은 뭐냐면, 특정 값을 가지고 오면서 제거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92 이 값을 제가 팝을 통해서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즈의 메소드 팝을 사용할 건데 뭘 가져올 거니 하면은 이 두 번째 값 색인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값이 90이라는 값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스코어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던 92가 지금 밖으로 튀어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팝 함수입니다. 어떤 값을 반환을 함과 동시에 제거할 때 사용하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볼 것이 sort입니다. 자, sort는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scores 값에다가 sort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내부 값이 오름차순으로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 있는 리스트의 항목 값들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sort 역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려면 여기다가 값을 reverse라는 항목을 넣으시면 돼요. reverse에 true라는 값을 넣으면 reverse라는 게 역이라는 뜻이죠. 그 값을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들어가 있던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던 것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돼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lear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모든 항목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하나 더 알기 보시면 링크를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이 위치에 방문을 해 보시면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메소드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뤄보지 않았던 뭐 extend라든지 뭐 인덱스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튜플과 리스트와 튜플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튜플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감이 좀 오셨나요? 만약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는데 그 값을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튜플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 보신 리스트처럼 학급에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 값을 빈번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한 것을 보면 튜플 타입에는 보통 이런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에, 그리고 값이 변경되지 않은 용도,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봤던 북 같은 경우도 문자열과 정수가 같이 혼합해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을 했었죠. 자, 반면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값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리스트 타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일한 자료 타입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가공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리스트도 다양한 타입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리스트에서는 메소드를 설명드렸는데 튜플에서는 메소드 설명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튜플은 변경할 수 없는 임뮤테이블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소드도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뮤트블, 즉 값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같은 경우 리스트가 좋겠지만은 튜플은 그것을 제한하는 대신에 처리 속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추장한 그런 기능들을 아예 줄여버린 거죠. 보통 그런 경우에 보통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리한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에 빠른 처리 속도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보면 리스트나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를 투플로 변환해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쓰기 편한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리스트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변경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튜플이랑 대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다고 했죠. 내부 함수들이 있는데 append라지, remove, insert, pop, sort, clear와 같은 메소드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튜플과 리스트는 혼돈하지 마시고 적정한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능이 되게 중요한 곳에서는 튜플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에 들러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지난 강의에서도 배웠던 내용들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리스트를 가지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조금 더 어드밴스한 기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바로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허용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